자, 이번에는 고객 확인 절차, 고용률, 고용 보조 지표,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 고정금리, 고정금리 부채권, SB, 고정분류 여신,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고정 자본 소모, 그 다음에 고정 환율 제도, 자유변동 환율 제도, 이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자, 계좌 대체, 중앙예탁기관의 계좌를 설정한 계좌 설정자 간의 유가증권 수수를 실물증권의 인수도 대신 계좌 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장부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채권 등 증권거래의 결과 매도자의 증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근데 증권의 이전을 위한 실물증권의 인도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의 대량 거래와 잦은 소유자 변동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예탁기관의 계좌 대체 방식으로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좌 간 대체 방식으로 증권결제를 수행하고 있다. 계좌 대체는 예탁자의 개별적 청구 또는 시장 참가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른 결제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해당 증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에서 예탁자 계좌부에 증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 기재를 한 경우 증권의 교부가 있었다는 것을 본다는 교부의지 규정을 두고 있다. 연관검색어는 중앙예탁기관이고, 결국에는 계좌 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제 장부상 처리하는 거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주식, 채권 등이랑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중앙예탁기관의 계좌를 설정한 계좌 설정자 간의 유가증권 수수를 실물증권의 인수 대신 계좌 간 대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고객 확인 절차. 마우스가 갑자기 안되네. 자, 고객 확인 절차 KYC라고 하는데, 고객을 확인한다는 건가? Know Your Customer.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업무 절차를 뜻하고, 모든 회사는 이제 대리인, 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도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는 특히 이제 은행, 보험, 수출, 금융 등 금융 업무 절차나 자금 세탁 방지 규제에서 자주 거론되는 건데, 이 절차의 목적은 이제 은행이 자금 세탁 행위를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 확인 절차를 한다고 보면 되고, 은행은 이제 고객이랑 금융 거래를 더 잘 이해하고 고객의 리스크를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객 확인 절차가 필요한 거고, 연관 검색어에 이제 가상통화, 비트코인, 결국 이 보안적인 부분 자체를 가상에서 이제 결제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고객 확인 절차를 이제 비대면으로 뭔가 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연관 검색어가 있는 것 같다. 자, 고용률. 말 그대로 이 고용의 이제 지표인 것 같은데, 통계청에서 이제 매월 작성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집계된 15살 이상 인구에 대해서 이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실업률은 알다시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다. 고용률은 실업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통계에서 중요한 개념이고, 고용 통계에서 취업 준비자와 구직단념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실업자이지만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어가지고 체감하는 실업률이라는 이제 차이가 느끼게 된다. 구직 단념자가 결국에는 실업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취업을 한 건 아니니까 구직 단념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률 자체가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자랑 비경제활동 인구 간의 이동 등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제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및 일시직자 등 불안정 취업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률은 결국에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자를 뜻하는 거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를 뜻하는 거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계속 공부를 하면 이해가 되겠죠. 자, 연관 검색어는 고용보조지표, 실업률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용보조지표,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를 새로 이제 확정해서 13월이 맞나? 2014년 10월인데 여기 이거 못한 것 같은데. 2013년 10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기존의 공식 실업률만으로는 이제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서 2014년 11월부터 새로운 고용 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실업률을 추계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실업자 외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최근 구직 활동을 안 했을 뿐인데 취업 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구직 노력했는데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랑 단기 근로도 하는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완전 취업한 사람은 아니고, 또 그리고 최근에는 활동했었는데 취업 의사가 있지만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그리고 노력했지만 지금 육아나 뭐 어떤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여기에 이제 고용 보조 지표에 포함한다는 건데, 여기서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된 잠재 취업 가능자랑 잠재 구직자를 합해서 이렇게 잠재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 기존의 경제활동 인구랑 합산해서 확장 경제활동 인구를 한다. 야, 이 복잡하게 돼 있네 이거. 현재 고용 보조지표는 이 포괄 범위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작성하여 공부되는데, 1은 경제활동 인구 대비에 이제 기존의 취업자 중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랑 실업자의 비율이고, 2는 실업자와 잠재 경제활동 인구의 합을 확장 경제활동 인구로 나누어 구하고, 한편 이제 3은 확장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실업자 및 잠재 경제활동 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이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고용보조 지표를 보면 기존에 이제 공식 실업률이랑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시간 근로자가 많거나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등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 현재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다. 결국 이게 뭐 약간 모순이 있다는 건데, 연관 검색어는 실업률, 잠재 경제 활동 인구를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좌 대체 고객 확인 절차, 고용률, 고용 보조 지표. 자, 이제 5번째, 고용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 노동 유발 효과는 이제 소비, 투자, 수출 등으로 최종 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이 다시 노동 수요를 유발하는 파급 메커니즘에 기초해서 최종 수요와 노동 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에 따라서 노동 유발 효과는 노동 개수와 산업 연관표의 생산 유발 개수를 곱해서 산출한 노동 유발 개수를 이용한다. 노동 개수가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 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 산출액으로 나눈 개수로서 한 단위, 뭐 산출액 10억 원 단위인데,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이제 의미하고, 노동량의 포괄 범위에 따라서 피용자, 임금 근로자라고 하지, 포함한 이 고용 개수와 노동량의 피용자,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취업 개수가 있다는 거다. 한편에 노동 유발 개수는 노동 개수랑 생산 유발 개수를 기초로 산출됨에 따라서 어느 품목 부분의 생산물 한 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만 아니라 생산 파급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바, 노동 개수의 고용 개수를 이용하면 고용 유발 개수, 취업 개수를 이용하면 취업 유발 개수라고 한다. 결국에 노동 개수에서 고용 개수를 이용하면 고용 유발 개수, 취업 개수를 이용하면 취업 유발 개수. 말을 이제 갖다 붙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연관 검색어는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